다음으로 그 원자력 안전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원자력 안전법이 이렇게 강화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앞전에서 설명했던 그런 원인들을 이제 법에 좀 반영을 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을 좀 정비를 하자는 거죠. 원자력 안전법이 실제 맞게끔. 그리고 방사선 사용이 예전에는 일시적 사용 장소라고 신고했습니다. 내가 비파계사에서 어떻게 해서 안전 조치해서 검사를 하겠다 하고 규제기관에 신고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해서 방사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다 허가 서류를 내면은 정부에서 이런 규제기관, 즉 킨스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안전이 조치가 됐는지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이게 안전 조치가 됐다 했을 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사선 작업하는 게 다 허가를 내서 깐깐한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일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고 그 어려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도 결과적으로 앞전에 법이 시행이 됐었지만은 그게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재촉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강력한 규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가 10배 이상 상행됐습니다. 보통 지적상 하나에 3천만 원에서 5억까지 비파계사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물게 돼 있죠. 옛날에는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징금 액수가 상한돼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에 따르지 않는 어떤 작업을 했을 때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법망을 피해서 불법 작업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소도 안 되고, 만약에 해서 걸리면 이제 회사 문 닫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파기 검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갑이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참 곤란한 입장이죠. 그거 하다가 벌금 맞으면은 누가 벌금 맞습니까? 을이 벌금 맞겠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데, 조금 이제 비파기 검사 운용도 정말 올바른 회사에서 올바로 검사할 수 있는지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요구사항 들어주다가 벌과금 물리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하기는 좋지만은. 그래서 조금 비파기 회사도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아무리 고객이 요구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가능한 거는 가능하고,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DT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까처럼 사용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이 약간의 형식상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재단 등을 통해서 이제 비파계 교육이 대외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거는 조금 정확히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아주 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 해서 대외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안전관리자, 일시적 사용 장소 또는 방사선을 사용한 장소마다 안전관리자, 즉 일반면허를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안전이 안 지켜졌을 때는 작업 장소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자, 그러니까 갑이죠, 발주처에게 방사선 안전 관련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태만했을 때는 해고시킬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비파기 회사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어떻게 방사선 안전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 버느냐, 그런 하소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되면 안 해야죠. 돈이 안 되면 안 해야 되고 법을대로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법을 넘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뢰성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파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팀장들, 관리자들, 경영자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정말 그 안전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2014년 12월 31일부로 발주자 규제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발주자 규제법이란 뭐냐면요. 아까 갑과 을 관계에 있어서 그 발주자가 이제 쉽게 되면 갑이 되는 거죠. 발주자가 안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발주자도 제재를 가하겠다. 그게 발주자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 규제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발주자가 안전관리 조치를 해주지 않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발주자도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방사선 안전 환경은 발주자가 조성해 주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용접을 했다. 그럼 이 용접한 걸 이제 방사선 투과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된다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비파기 검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방사선 전용 룸이 설치돼 있어야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RT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가스라든지 가스 관로라든지 그 룸을 지을 수 없는 것 제한적인 것 외에는 전부 다 RT룸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발주자가 RT 촬영 매수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그 사고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물량을 주고 단시간에 많은 물량을 주고 처리하게 해서 사고가 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얼마 찍을 건지 월 얼마 찍을 건지 방사선 안전보고상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찍었던 양을 한 달이 지나서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 안전 설치 없이 많은 양을 그 검사 의뢰를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많은 양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RT룸이나 시설이 그만큼 많이 돼야 되겠죠. 시설은 하나인데 많은 양을 찍으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뭐 룸 밖에서 찍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들이 아까 앞에서 사고 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고 발주자도 이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파기 회사만의 방사선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발주자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위반 시 발주자도 규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어쨌든 법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파기 검사 의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 통제도 발주자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파기 검사 회사에서 남의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인원을 통제합니까? 또 남의 회사에 가서 어떻게 RT룸 이거를 그 시설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서로 비파기 회사가 경쟁 또는 수주를 따기 위해서도 비파기 회사에서도 또 돈을 들여서 룸도 짓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의무사항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발주자 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T 사용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발주자는 RT룸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비파기 회사는 RT룸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큰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 작업이라든지 법에 어긋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아까 벌금, 과태료가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벌금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작업 잘못하면은 이제 회사 문 닫습니다. 이제 눈 피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파계 회사 또 사업소에서도 아직 이제 인식이 아직 잡혀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 법에 어긋난 작업해서 위험스럽게 하느니 발주자하고 어쨌든 머리를 맞대서 방사선이 안전할 수 있게 작업할 수 있게끔 룸도 짓고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 규제기관 킨스가 단속 온다고 단속 올 때만 잘할 겁니까? 평생 피해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원칙을 지키고 또 만약 그런 원칙에 벗어난다면 이제 그 일은 안 해야죠.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해야죠. RT룸이 없어 내가 못 한다는데 왜 다른 회사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그 방사선을 안 쓰고 무슨 그 뭐 전등으로 찍습니까? 이제 그런 코미디 같은 그런 영업은 이제 떠나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가 안 되면 B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방사선 룸이나 이런 작업에 대한 거. 그래서 발주하시는 분도 정말 내가 어느 그 비파계 회사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은 경청을 하시고 거기서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이 회사 저 회사 비파계 회사 온 반대 다 전화해서 야 이것 좀 해줘라 다음에 물량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작업 유도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하게 위험한 그런 그 발상입니다. 그래서 비파계 회사가 바뀌어야 되겠고 비파계 검사원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발주처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발주처의 의식만 바뀌면은 방사선 안전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약자가 바뀌기보다는 강자가 바뀌어야지 더 쉽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혹시 발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의 변화를 가져서 물론 비용도 들고 경제적인 손실도 오지만은 장기적인 방사선 안전 측면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작업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방사선 안전이 이제 장착돼야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방사선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 방사선 맞는 당사자가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누구나 그 방사선 피폭이 될 수가 있는데 나만 안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빨리 물건 만들어 팔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사선 안전은 이제 장착이 돼서 정말 누구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서 그런 데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작업을 하게 되면 비파계회사 망합니다. 그 영업하기 위해서 조금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망하게 한다면은 참 그것도 그 올바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검사를 의뢰하는 발주처에서는 불법 작업을 요구하지도 마시고 비파계 회사에서는 그런 불법 작업에 응하시도 마시고 만약에 정말 잘못됐다면은 시정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다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발주처와 그 NDT 회사, 비파계 회사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거냐, 어떻게 안전히 할 거냐,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거지, 업체 바꾸고 또 이간질 시키고 다운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